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딱 요만큼, 그죠? HTML 문서에서는 헤드박스, 뷰박스, 컨텐트박스, 인풋박스, 풋박스 해가지고 5개 영역을 CSS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쭉 써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때 공통범위를 제가 꺼서 이렇게 꺼버리면 이 미디어 스크린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아예 결과물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끄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아이를 켜서 쓸 수 있게끔 공통의 범위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주의사항은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공통인 거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하고 어느 한 디바이스 기준으로, 뭐 PC면 PC, 모바일면 모바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십시오. 근데 권장은 소위 말하는 960px라고 하죠. 1024 모니터 이상의 크기 기준으로 이상 없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구형 브라우저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안 그러면은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자,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어서 추가적인 몇 가지, 일단은 안에 들어있는 거 있는 그대로, 위에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 헤드박스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는 3개의 하나, 둘, 3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뭐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첫 번째 보이는 요 자리가 거의 로고죠. 평균적으로 로고로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아이와 세 번째 있는 아이 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다른데, 앞에 있는 아이가 거의 검색창을 많이 쓰고 뒤에 있는 아이가 내비게이션의 메뉴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앞에 쓰면 검색 대신에 개인정보 관련된 거 쓴다던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쓰죠. 저는 그냥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색과 메뉴로 쓰겠습니다. 자, 상세 내용은 없이 일단 보이는 대로만. 자, 그래서 헤드박스에다가 여기다가 씁니다. 왼쪽에 H1 로고가 들어갈 테니까 뭐 클릭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면 좋겠죠. 자, 사이트 네임, 자, 오른쪽 끝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는 둘이 같이 묶어 다녀야 되는 아이잖아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점검할게요. 둘이 묶어 다니고 자, 갑자기 사라졌네. 자, 이건 잘못 쓴 거, 이것도 묶어 다니는 걸 쓸게요. 어디 갔니 갑자기?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길게 표시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우리는 다시 묶어주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는 게, 그 서치 검색하는 영역도 내비게이션에 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비 박스라고 하나 담아주고요. 자, H2 넣어주시면 좋겠죠. 어차피 안 보이니까 클래스 블라인드. 헷갈린다 그러면 나중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자,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검색창 같이 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 영역 클래스 서치 뭐 에리어로 할까요? 그 다음에 메뉴 클래스 뭐 GMB 에리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두 개의 파트로 설정이 가능하겠죠. 자, 공통 범위는 이따가
요 한번 섹터 딱 끝나면 돌아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너뛸게요. 자, 모바일 파트에서 H1과 NAV 박스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H1에 대해서 그리고 자, ID, 내비, 박스에 대해서 H1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플롯 레프트로 배치할 것이고요. 얘는 오른쪽에 들어갈 거니까 플롯 라이트로 배치를 하겠죠. 물론 둘 모두 가로값과 세로값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있는 이 박스의 경우는 자, 선택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100에 30이라고 되어 있으니 H1은 가로값 100에 높이값 30으로 잡아줄 거고요. NAV 박스의 경우는 자, 비슷하지만 둘을 합친 걸로 재겠습니다. 60에 25로 갈게요. 그러면 가로값 60에 높이값 25로 가고 자, 둘 모두 배경 색깔을 하나 만들어 줘서 구분하면 좋을 테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은 그냥 흰색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둘 모두 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헤드박스에서 살짝 내려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패딩 위아래 5픽셀 정도의 좌우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0픽셀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박스 사이징의 보더 박스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큰 박스 내부에 일단은 두 개가 만들어진 상태고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내용 안에 쓱 안 나오죠. 당연히 F12 눌러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떨어졌는데요. 당연하죠. 사이즈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까지 일단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한 280 정도까지만 고려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이렉트로 바로 이 두 개 모두 하겠습니다. 자, 내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서치 에리어와 GMB 에리어는 가로값과 높이값이 존재할 건데요. 높이값은 제가 아까 봤으니까 25 그대로. 그 다음에 둘 모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거니까 플롯으로 들어갈 건데 사이즈 제거 없이 그냥 위에 거는 플롯 레프트로 밑에 거는 플롯 라이트로 쓰는 게 편하실 거예요. 동일한 사이즈라고 쳤을 때 조금 다르긴 하군요. 왼쪽 거는 24 오른쪽 30이라고 재면 자, 24픽셀에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니까 다르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왼쪽 배치 하나는 오른쪽 배치니까 마진 안 써도 되겠죠. 물론 감싸고 있는 아이의 위드 값을 오토로 만약에 준다 라고 하시면은 마진 값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둘 다 플러스로 쓰는 거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 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자, 녹색 부분 써있던 게 요거네요. 변수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미러를 하면 또 케이블이 있어야 돼가지고 자, 일단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자, 끝에가 되게 좁잖아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을 아마 여러분 것도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곡면 처리가 된 부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끝에가 제가 갖다 대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눌리기가 쉽지 않은 거의 끝에 가 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못 누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끝에 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위치를 대략 봤더니 요 메뉴랑 저는 요 사이 한 중간보다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기종마다 달라요. 기종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좌우가 10픽셀이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버튼 누르기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감싸고 있는 헤드박스의 패딩을 좌우가 10픽셀 갖고는 사실상은 이제 택도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뭐 2REM, 뭐 3REM 정도는 들어가 주어야 여러분이 뭘 누를 때 좀 더 원활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3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한 이 정도만 가도, 자, 2RM만 가도 누르는 데는 굉장히 원활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난 아주 여유가 있어요. 저는 여유가 오히려 반대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한 1.5, 1REM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되게 작은 사소한 차이지만 요 10픽셀 정도를 더 안 늘어진 거거든요. 요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누르기가 조금 더 편해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아래도 있는데 위아래는 누르는데 안쪽으로 좀 넣었더니 큰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카메라가 노치 카메라가 걸린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분들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주시든지 뭐 하셔야겠죠. 근데 전 주소창 때문에라도 그렇게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제 폰에서는 괜찮아서 그 카메라가 달리는 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변경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대로 옆으로 넘어가서 자, 480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자, 직접적으로 찍어서 126에 30으로 늘었네요. 그쵸? 126에 30으로 늘었어요. 일단 그대로 갑니다. 자, 요대로 카피를 해서 쭉 내려갑니다. 480에 767 페이지로 가서 헤드박스 밑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붙여주고 가로값이 126픽셀이네요. 자, 됐고요. 높이 값은 30 그대로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면은 오히려 안 먹죠. 왜냐면은 공통 영역에는 사이즈를 입력한 적이 없으니까요. 공통 영역에 사이즈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사이즈가 없으면 지우시는 순간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를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 있고, 패딩도 좀 더 줘야겠네요. 그렇다면 자, 이 아이는 스마트폰 기준에서 굳이 따지자면 가로형으로 돌린 아이이자 태블릿 같은 경우니까, 태블릿에서는 사실상은 안으로 뭐 엣지가 없으니까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가로형으로 돌렸을 때 위아래가 엣지가 있는 브라우저는 없잖아요. 스마트폰 기준으로. 일단 패딩을 엄청나게 많이 줄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다가 패딩 위아래 5픽셀, 좌우 아까 저는 1.5 알림 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조금만 갈 거냐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치가 변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악이 돼요. 높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자, 네, 차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네요. 딱히 신경 안 썼나봐요. 대신에 이 위아래가 조금 더 간격이 있는 거 보니까
위아래가 5픽셀이 아니라 뭐 적어도 10픽셀은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재야 되는데 제가 재지는 않고 임의로만 확인을 했을 뿐이에요. 직접 재시면 사이즈는 11 정도 나옵니다. 자, 오른쪽 영역 한번 볼게요. 오른쪽의 영역은 두 개 합쳤을 때 약 89, 90 픽셀 나오고요. 높이값 30 정도 나옵니다. 40이군요. 90에 40. 그러면 가로값 90에 높이값 40으로 가자. 그럼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요 자식들은 똑같이 40으로 잡히겠죠. 자, NAV 박스가 사실은 잘 보시면 플롯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AV 박스 높이값 오토로 주고 클리어픽스 처리해도 된다 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확인해보면 왼쪽 박스가 36, 오른쪽이 45입니다. 그럼 저는 그대로 36에 45로 입력을 해서 사이즈가 변하는 것을 눈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자, 브라우저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쓱, 자, 큰 문제 없이 변하네요. 자, 그러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튀어나오죠? 아마도 박스 사이징을 제가 안 썼나봐요. 그럼 또 박스 사이징을 넣어주고, 하나씩 찾으세요. 하나씩. 당장은 뭐 공통 범위도 없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엄청나게 위아래 공간이 넓은 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네요. 자, 그 뒤로 더 넘어가도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봤더니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라인이 벌써 200줄을 우습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줄바꿈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라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파일을 쪼개겠습니다. 골뱅이 import url이라고 쓰고요. 끝에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 처음에 쓸 것은 저는 자, 공통 범위의 디자인을 먼저 불러올 것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세로형에 대해서 버티컬이죠. 디자인. 그 다음에 똑같은 스마트폰 호리존털 가로형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태블릿. 태블릿은 사이즈를 아까 봤더니 쭉 959 그냥 기본형이고 그 다음 PC네요. 태블릿과 컴퓨터로 나눠서 쓰는 거죠. 자, 공통범위에 대해서는 파일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가서 뭐 파트라는 디렉토리 하나 하셔도 되지만 그냥 rwd 하나 만들까요? 자, rwd도 뭐 연습용 뭐하는용 따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뭐 rwd 뭐 01, 뭐 02 이렇게 하나 하시면 돼요. 자, 현재 만들고 있는 파일 이름이 rwd02라서 그냥 02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는 공통의라고 하시면 뭐 커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커먼 시스템도 겹쳐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커먼 레이아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베이직 레이아웃 이렇게 하시든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쓰시고 불러오시면 되겠죠. 스마트폰 자, 마찬가지 import url 해서 저는 pwd 똑같이 02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자, 뭐 옛날에는 모바일
V 이렇게 썼는데 사실 모바일이라는 개념이 타블렛 포함이에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기들을 전부 다 모바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칭을 정확하게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마트폰 뭐 세로형이라고 써서 CSS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가로형. 세로가 버티컬이라는 뜻으로 쓴 거고요. 가로를 호리존털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PC. 자, 이렇게 하면은 CSS 문서만으로도 파악하기는 쉽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대로 여러분들은 문서를 생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CSS에서 베이스, 파트, SRC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겠다 생성을 하시면 pwd 생성이 돼서 그 내용대로 파일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서도 생성을 하시고 자, 모든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디바이스 명칭대로 이름을 썼더니 CSS가 그냥 ABC 순으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옛날엔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불편하냐면 이 안에서도 사실은 랩 따로 만들 거고 헤드박스 따로 만들 거고 뷰박스 따로 만들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파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디렉터리를 또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 나름대로 저는 괜찮기는 한데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무조건 난 맨 위에가 스마트폰이었으면 좋겠고 PC가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좀 명칭을 이런 식으로 좀 써요. 얘 이름 앞에다가 일부러 기본 베이직 A,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두 번째 디바이스 환경이니까 두 번째 배치 했으면 좋겠다 B, 이렇게 H니까 이건 C겠군요. 자, 뭐 C, 얘는 세로형이니까 B, 타블렛이 그 다음이니까 D, 그 다음 얘가 PC니까 E, 이런 식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리고, 그 얘기는 여기다가 A, B, C, 자, D, E 라고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하실 점은 중간중간에 껴들어가게 되는 파일이 있다면 넘버링에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A-01, A-01 이런 식으로 붙거나 뭔가 조금 더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파일 내용을 다 바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뭐 주석에 달리 이름 바꾸는 거요?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 들어있는 모든 값들을 뜯어서 옮겨 담아야죠. 얼른. 마찬가지로 자, 스마트폰 B에서도 자, 여러분이 써야 되는 데이터를 모두 쭉 뜯어 가지고 담으시고,
자, 이때 이거 사이즈 해놓은 게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은 요 불러올 때 이렇게 주석에다 꼭 써주세요. 그럼 파악하기 편해요. 자. 그럼 저는 요것도 쓱쓱쓱쓱쓱쓱쓱쓱 네, 이름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네. 이 파일에서 이름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원 파일 자체에서 제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고, 여기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이름 썼죠, 당연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 쭉 뜯어갖고 써주고. 자, 마지막. 자, 960 픽셀보다 큰 거 라고 해가지고 뜯어서 써주고. 아직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한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